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 들어볼 이야기는 바로 로타리 클럽입니다. 네, 솔직히 로타리 클럽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지역 유지분들이나 사업가분들의 사교 모임? 그렇죠.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시죠. 네, 그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자료는 그런 피상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깨부수고 거의 30년짜리 인생 투자에 가까운 세계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맞습니다. 과연 그 안에는 무엇이 있길래 누군가는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히 로타리 클럽 가입 안내서 이런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오히려 나는 왜 이 공동체에 내 인생의 상당 부분을 걸었는가에 대한 한 사람의 철학적인 고백에 가깝죠. 철학적인 고백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그 철학적인 이유, 즉 왜 하는가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론,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특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게 그냥 단순한 봉사, 인맥 관리 이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도대체 왜 로타리를 하는 걸까요? 네. 봉사활동이라면 다른 좋은 단체도 많고 인맥 쌓는 모임도 세상에 널렸는데 굳이 로타리여야만 하는 이유, 저도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렇죠. 이 글의 시작도 흥미로운 게 로타리가 완벽한 곳이다 이런 환상을 심어주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이 글의 진정성을 더해주는 부분이죠. 저자는 대뜸 로타리라고 해서 모두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못을 받고 시작해요. 와, 처음부터요? 네. 실망스러운 사람도 있고 이 선한 공간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인정을 하죠. 어떤 조직이든 사람이 모이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문제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이 활동을 지속하는 이유를 딱 한 가지로 정리합니다. 바로 선의의 의지를 목표로 함께 나아가는 방향성 그 자체입니다. 방향성이요? 솔직히 좀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매일 부딪히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우리 모임의 방향성은 선하니까 참아라.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요즘 같은 시대에 한 직장도 3년을 못 버티는 경우가 많은데 30년 동안 하나의 모임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네. 그 정도면 거의 가족이나 종교 수준의 헌신 같은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글이 말하는 가치가 드러납니다. 오, 저자가 말하는 방향성은 단순히 좋은 게 좋은 거지 식의 뜬구름 접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일종의 항해술에 비유할 수 있어요. 항해술이요? 네. 배를 타고 가다 보면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흔들리고 선원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엉뚱한 곳으로 잠시 휩쓸려 가기도 하죠. 그렇죠. 온갖 일이 다 있죠. 하지만 선장과 선원 모두가 우리는 저쪽 대륙으로 간다는 명확한 목표, 즉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다면 당장의 어려움은 그냥 항해의 일부가 될 뿐이지 포기의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단단한 팀이 되고요. 저자는 로타리가 바로 그런 목표가 분명한 배와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네네. 단기적인 인간관계의 피로감에 매몰되지 않고 더 큰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그 연대감이 모든 걸 이겨내게 한다는 통찰이죠. 아, 항해술에 비유하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눈앞에 파도만 보면 멀미나고 뛰어내리고 싶지만 저 멀리 보이는 목적지를 계속 바라보면 버틸 힘이 생긴다. 바로 그겁니다. 30년이라는 기간도 그렇게 이해해야겠네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긴 항해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긴 항해를 통해 얻는 것이 단순히 봉사라는 결과물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이야기는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네. 저자는 로타리 활동을 통해 개인의 인격이 완성되어 간다고 믿는다고 말해요. 인격의 완성이요? 네,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 더 깊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어깨너머를 배우고 그렇게 얻은 배움을 다시 사회에 돌려주는 그 선순환 구조 속에서 나 자신이 성장한다는 거죠. 그 부분도 인상 깊었어요.
보통 사교 모임이라고 하면 그냥 같이 밥 먹고 골프 치고 뭐 비즈니스 정보나 교환하는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맞아요. 이 글에서는 사교라는 단어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더라고요. 네, 이 글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저자는 사교를 사람 사이의 신뢰의 연결망을 만드는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신뢰의 연결망. 이건 인맥 쌓기를 단순히 비즈니스 카드를 교환하는 행위가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행위로 재정의하는 거예요. 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수백, 수천 명의 온라인 친구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내가 사업에 실패했거나 몸이 아프거나 가족에게 큰일이 생겼을 때처럼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 처했을 때 네. 아무런 조건 없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와, 이 글은 바로 그 질문을 우리에게 정면으로 던지고 있는 거죠. 정말 뼈아픈 질문이네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축하해주는 사람은 많아도 내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30년이라는 세월은 바로 그 진짜 관계를 증명해내는 시간이겠군요. 그렇습니다. 기쁠 때 함께 웃는 것을 넘어서 인생의 온갖 굴곡 속에서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관계망. 그것이 바로 이 저자가 말하는 로타리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네. 최근에 작고하신 윤상구 전 국제로타리 회장님이나 연극계의 거목이신 배우 이순재 선생님의 예를 든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아, 그 예시도 나왔었죠? 네. 수많은 후배와 동료들이 진심으로 그들의 마지막 길을 함께한 것처럼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저 사람 참 좋은 일 많이 하고 갔다는 말을 듣는 것. 저자는 이것을 지성인의 의무라고 표현합니다. 지성인의 의무라는 말이 조금은 무겁고 약간은 구시대적인 표현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지성인이라는 말 자체를 잘 안 쓰기도 하고요. 좋은 지적입니다. 아마 저자가 말한 지성인은 학벌이나 지식 수준을 의미하는 그런 좁은 의미의 단어가 아닐 겁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니군요. 네. 오히려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다시 사회로 환원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이라는 의미에 가깝겠죠. 성숙한 시민, 내가 가진 재능, 시간, 경험을 나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쓸 때 비로소 한 인간의 삶이 완성된다는 철학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건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즉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요. 와, 이야기를 듣다 보니 로타리 클럽이라는 곳이 제가 알던 이미지와는 정말 다르네요. 그렇죠.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거의 뭐 인생 철학 공동체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가치들 정말 멋지게 들립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곳에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는 건데 하하. 뭔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문턱이 아주 높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아주 현실적인 부분으로 넘어왔네요. 이 글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네. 원칙적으로 로타리 클럽 가입은 기존 회원의 추천과 클럽 내부 심사 및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회원가입 버튼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역시 그렇군요. 물론 아주 가끔 학창 시절에 로타리 장학금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거나 가족 중에 회원이 있어서 로타리에 대해 아주 잘 아는 분들이 클럽 사무실로 직접 전화해서 문의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일반적인 경로는 아닙니다. 추천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니 확실히 좀 폐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재밌는 건 들어가는 건 이렇게 까다로운데 나가는 건 또 아주 쉽다고 하더라고요. 하하, 그렇죠. 보통은 그 반대 아닌가요? 헬스장 회원권만 해도 해지하려면 엄청 복잡한데요. 맞아요. 바로 그 가입과 탈퇴의 비대칭성이 이 조직의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아, 불러오는 문턱을 높게 설정한 이유는 클럽의 정체성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겠다는 클럽의 의지 표현입니다. 동시에 예비 회원에게는 당신도 여기가 정말 자신에게 맞는 곳인지 깊이 고민하고 들어오세요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 들어오고 나면 그 어떤 강제성도 없습니다. 탈퇴는 그만하겠습니다 라는 의사표시 하나면 충분해요. 이 구조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모든 책임과 선택은 입회 단계, 즉 첫 단추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모든 게 첫 선택에 달려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글에서 당신에게 가장 실질적인 조언이 될 부분으로 연결됩니다. 맞습니다. 저자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입회할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그냥 가까운 데나 아는 사람 있는 곳으로 가면 안 되는 건가요? 절대로 안 된다고 저자는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도시에는 로타리 클럽이 30개가 넘게 있는데 클럽마다 분위기, 연령대, 주요 활동, 심지어 회비 수준까지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게나 다른가요? 네. 예를 들어 어떤 클럽은 60, 70대 원로 회원들이 중심이 돼서 연륜과 지혜를 나누는 분위기일 수 있고요. 또 다른 클럽은 30, 40대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모여서 아주 역동적으로 봉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분위기일 수 있습니다. 네네. 또 어떤 클럽은 봉사보다는 회원 간의 친목과 학술적인 교류에 더 중점을 줄 수도 있죠. 아, 로타리 클럽이라는 간판만 같을 뿐 속은 완전히 다른 회사들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아주 활동적인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 40대인데 지인의 추천으로 70대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조용히 교류하는 클럽에 들어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 못 가서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다. 여기는 활기가 없어 라고 느끼면서 실망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재미가 없겠죠? 그리고 결국 탈퇴하면서 에이, 로타리 별거 아니네 라는 오해를 갖게 되겠죠. 이것은 개인에게도 시간과 감정의 낭비이고 로타리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불행한 일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아찔하네요. 첫인상이 평생을 좌우하는 셈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실패하지 않는 클럽 선택을 위한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죠. 이게 아주 실용적인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신이 만약 로타리 가입을 제안받았다면 섣불리 수락하기 전에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네. 첫째, 클럽의 회원 명단을 보여달라고 요청해서 꼼꼼히 살펴볼 것.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연령대의 분포에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아, 이건 단순히 누가 더 잘났나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가늠하는 과정이죠. 둘째, 주변의 다른 지인들에게 그 클럽의 평판을 물어볼 것. 외부의 시선이군요. 그렇죠. 내부에서는 보지 못하는 객관적인 평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클럽은 분위기 좋기로 유명해 라든지 거기는 좀 내부 갈등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 같은 정보는 아주 중요하죠. 마지막 세 번째가 특히 중요해 보이던데요. 젊은 회원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하는지 확인할 것. 이건 왜 중요한 건가요? 그 클럽의 미래와 활력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와 활력. 네, 젊은 회원들이 계속 유입되고 그들이 클럽의 주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 그 클럽은 정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반대로 기존 회원들만 있고 새로운 피가 수혈되지 않는다면 그 클럽은 서서히 활기를 잃어갈 가능성이 높죠. 이건 사실 로타리 클럽뿐만 아니라 당신이 앞으로 어떤 모임이나 커뮤니티에 가입하든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범위용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네요. 마치 대학이나 회사를 고르는 것과 똑같아요. 이름값만 보고 들어갔다가 조직 문화가 안 맞아서 고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이런 종류의 모임, 특히 인생을 길게 보고 함께할 공동체를 찾는다면 첫 번째로 제안받은 곳에 덥석 가입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는 겁니다. 네, 가장 중요한 얘기죠. 마치 중요한 투자를 결정하거나 인생의 파트너를 정하는 것처럼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좋은 선택은 이 활동을 인생의 든든한 자산으로 만들어주겠지만 성급한 선택은 오해와 상처만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글이 정말 가치 있는 이유는 로타리의 숭고한 이념을 늘어놓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이념을 현실 속에서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준다는 데 있습니다. 아,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한 현명한 선배의 조언인 셈이죠. 오늘 우리는 한 편의 글을 통해 로타리 클럽이라는 익숙하지만 잘 몰랐던 세계를 깊이 탐험해봤습니다. 선의의 의지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모여 개인의 성장을 이루고 수십 년에 걸친 신뢰의 안전망을 구축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유산을 남긴다는 철학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동시에 네.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에게 딱 맞는 공동체를 신중하게 찾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지혜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글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목표가 선한 공동체 하나쯤 있으면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인생이 흔들릴 때 나를 꽉 잡아주는 든든한 닻이 되어준다는 거죠. 든든한 닷. 그리고 그 닻의 가치를 제대로 경험하기 위한 열쇠는 바로 나와의 적합성, 즉 핏을 찾으려는 당신의 신중한 노력에 달려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분석을 마무리하며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인생의 이 정도 모임은 있어야지 아름답지 않을까요?